한 요가 학원. 쉬면서 액기발 쪽으로 쑥 달려가세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가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상당수가 중년 여성들이다. 실제로 이제 폐경기 증세가 되면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그런 증세가 있으면서 이제 점점 살이 찌면서 어떤 방법을 택할 줄 모르고 혼자 어떤 안을 갖기 위해서 이제 많이 찾아들어 오시는데요. 쉬면서 쑥 집중합니다. 3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몸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른바 나이살이 찌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살이 빠질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결혼할 때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살 때문에 옷을 크게 입는다고. 그래서 그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새 제가 옷을 사 입으면서 이 몸무게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게 허벅지하고 엉덩이, 뱃살 요 주위가 좀 더 살이 좀 많아졌다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나이 들면서 찌는 나이살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특정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찐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뱃살이 많이 찌는데 이 때문에 체형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팔다리에 있는 근육량은 줄면서 복부 근처에 있는 지방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를 중심으로 이게 비만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전형적인 모습은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 뚱뚱해 보이고 체중이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복부만 볼록 나와 있는 이런 게 이제 나이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배뿐만 아니라 허벅지나 팔뚝에도 집중적으로 살이 찌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나이살이다. 나이살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방흡입 수술이란 살이 찐 부위의 피하 지방을 몸 밖으로 빼내 지방세포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나이살이 심각할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만이라든지 아랫배가 많이 처지고 엉덩이라든지 힙볼이 많이 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몸매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서양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도 나이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0대인 딸과 40대인 어머니. 두 모녀의 얼굴 피부 상태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어머니의 경우 딸보다 주름이 깊고 많으며 피부 탄력도 떨어져 살이 늘어지고 처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이게 되는 거죠. 한 곳으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은 그쪽에 조직이 늘어나고 늘어지고 지방도 축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모양도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에 의해서, 노화에 의해서. 주름도 이쪽이 나이살이고 지방의 축소도 나이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얼굴의 외모의 변화, 노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뚜렷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나이살이 찌는 것일까? 또 의학적으로도 나이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발표한 노화와 비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비만도 변화 조사에서도 1997년과 2007년, 지난 10년 동안에 남녀 모두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들수록 나이살도 찌는 것이다. 97년에 정상 체중을 갖고 있던 사람이 10년 후에는 과체중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과체중이었던 사람은 비만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비만인 경우는 계속해서 비만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몸매와 건강을 위협하는 나이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나이살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살의 특징은 몸 전체에 골고루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유독 특정 부위에만 살이 많이 찐다는 건데요. 특히 배나 허벅지로 살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나이살이 찌면 젊었을 때와 몸무게는 별 차이가 없어도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서 예전의 옷을 못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남자의 경우에 허리 사이즈가 95cm 이상이라면 또 여자의 경우에 허리 사이즈가 85cm 이상이라면 복부 비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이살은 어떻게 해야 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이살이 찌는 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안현영 교수. 그녀는 나이살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한다. 아기 어떻게 물려보셨어요? 몇 번 물려보셨죠? 지금까지 5번, 5일 이상 물렸는데. 네.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후 산후 비만으로 살이 찌게 되는 것을 많이 걱정한다. 한 18kg 늘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걱정됐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조리원 가서 전신 마사지도 받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산후 체중 잔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후 6개월 이후에 체중이 잔류되는, 즉 임신 전에 비해서 체중이 보다 증가되는 경우가 한 2, 3, 4kg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산후 체중 잔류 효과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다 이것이 축적이 되어서 산후 비만, 즉 또 나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만들하고도 연계가 되게 되는데요. 산부인과 의사이자 네 아이의 엄마인 안현영 교수는 자신도 아이를 낳은 후 산후 비만에 시달렸다고 한다. 선생님 100원 넣어줄게. 보통 임신을 하면 영양소를 비축하면서 살이 많이 찌게 되는데 출산 후에 이를 빼지 못하면 임신살로 남게 되는 것이다. 안 교수는 전공이 2년 차에 첫째를 임신하고 체중이 20kg이나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체중은 다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신 전 체중이 거의 한 50kg 정도였다면 임신하고 한 20kg 쪘다고 치면 분만 후에 다 살이 완전히 빠지게 된 게 한 57, 8kg 정도까지 될 정도로 임신 전 체중하고 비교했을 때 체중 잔류가 한 7, 8kg 정도 있었죠. 이렇게 한 거야. 기억나지? 해봐. 안 교수는 첫째를 낳고부터 모유 수유를 시도했지만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기억나는 사람 어떻게 했어? 하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셋째와 넷째는 성공적으로 모유 수유를 끝낼 수 있었고 걱정했던 임신살도 모두 빠지게 됐다. 그 젖을 온전하게 먹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충분한 양의 젖 생산을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한 400kcal 정도의 열량이 소모가 되는데요. 그 정도 열량이라면은 우리가 러닝머신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뛰었다 하더라도 한 200칼로리 정도 소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만 먹이는 것으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임신 중에 축적된 여러 가지 지방세포라든지 그런 비만과 관련한 그 살들을 소모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열량 소모가 되는 거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